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입증하는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박원순 제안 문건에 이어서 야권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대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종북 좌파로 모는 심리전을 벌일 것을 제안하는 국정원 문건이 나왔습니다.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박원순 제압에 이어서 반값 등록금 반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다른 무수한 정치 공작이 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리정보국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국익전략실, 이름 하나는 정말 절묘하게 지어요. 이런 곳에서 원세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공작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이것만 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월요일자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박원순 제안 문건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번 반값 등록금 문건에서도 여기서 제안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권영길과 정동영이 알고 보니까 애들을 해외 유학 보냈다더라. 그래서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걸 부각시키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쫙 나와요. 야, 이건 뭐 완전히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끝내줍니다.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 국정원의 정치공작, 검찰 수사력 총동원에 파헤쳐야 소개합니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운동 무력화를 위해 공작에 나선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드러났다.
두 문건 모두 단순한 도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 댓글 공작도 원세훈 국정원의 거대한 정치 공작 계획 아래 전개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 댓글 위주의 수사만으론 공작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검찰은 당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란 제목 아래 2011년 6월 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 6급 조아무개 씨가 작성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도 국정원의 전통적 표기법에 따라 적혀 있고 휴대전화는 지금도 조 씨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니 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게 확실해 보인다. 문건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상시킨 등록금을 이명박 정부가 안정시킨 것이란 주장과 함께 권영길, 정동영 등 등록금 인하 주장을 펴는 의원들에 대해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등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난하며 심리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 이 문건 작성이 이루어진 지 40일 뒤인 7월 9일 반값 등록금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갑자기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여요. 야, 이게 바로 반값 등록금 좌파들의 반값 등록금 차단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또 서울시를 겨냥한 보수단체의 집회, 여러 단체의 서울시 비판 성명 발표 등 두 문건 내용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이 진행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한겨레 사설 계속됩니다. 검찰은 박원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부인하면 수사가 힘들다며 지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정치 댓글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공작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 정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기본에서부터 허무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이를 외면하는 건 큰 죄를 덮어두고 작은 죄만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범죄 은폐 행위에 가깝다. 두 번째 문건은 작성자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중간 결제자 이름까지 나와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도 없다. 네, 제가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댓글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공작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대북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심리정보국, 또 이번엔 국익전략실 직원들이 수십 명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 했겠습니까? 광범위하게 정치 공작을 해서 끝 아닙니까? 그 정치 공작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새누리당을 많이 당선시키고 총선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 댓글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검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점. 그러나 정통성이 허물어지는 위험이 있더라도 밝힐 건 밝혀야죠. 이 일을 숨긴다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검찰이 큰 죄를 덮어두고 작은 죄만 수사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범죄 은폐 행위에 가깝다는 한겨레의 지적. 검찰 또다시 정말로 만신창이 난도질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의심해야 될 겁니다. 이 두 문건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이런 것들을 합치면 결국 지난 대선에서 선거 개입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참 점잖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 사설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 개입 목적이 뭐겠습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6월 19일을 고려해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치공작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떨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본들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정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존재 목적은 대북 정보, 해외 정보를 적절하게 취합해서 대통령의 해외 혹은 대북 정책 판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국정원이 자기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개인들에게 명예훼손 소송이나 끌어대고 박원순 시장한테는 끌었다가 개창피만 당했죠.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몇 %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은 겸허하게 국민들의 소리에 목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자, 백태웅 씨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연배는 저보다 6, 7년 어린데 사은호명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고법에서 15년형을 받았다가 실제로 그만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백태웅 씨 한때 옥중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옥중결혼한다는 사실이 모 신문의 중앙일보였죠 아마 특종으로 알려지자 보수계층에서 빨갱이한테 무슨 옥중결혼을 선치하느냐라고 랄광을 하는 바람에 랄광은 뭐의 준말인지 아시죠? 예, 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된 적이 있었던 백태용 씨. 국내에서 사법시험을 아마 합격했던 것 같은데요. 했나?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더니 미국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로 있다가 하와이대 로스쿨 개건 교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오늘 칼럼을 보니까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건 교수의 개건 타이틀을 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용 씨가 오늘 주권과 국격이라는 이름으로 한겨레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후반부입니다. 물론 뭐 앞부분에서는 동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은 이런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다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 윤창중과 관련된 사실은 정말로 탁견입니다. 소개해드리죠.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된 윤창중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씁쓸함을 불러일으킨다. 윤창중 씨가 미국에서 보인 행적은 상식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의 방미 지도부는 그 사안으로 국격의 실추를 입은 데 더하여 주권적 권한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한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의 방미단의 일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은 국제 관습법상 주권 면제의 대상이다. 민간 차원의 상행위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면책특권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네, 이게 윤창중 스캔들을 최초 인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방문단 그리고 주미 대사관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 비서실장 이 모두가 너무나 윤창중의 성추문 놀란 나머지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금 별로 지적을 받지 못했는데요. 바로 백태웅 씨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국격의 실추를 입은 데 더하여 주권적 권한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한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의 방미단의 일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은 국제간섭법상 주권 면제의 대상이에요. 즉 면책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사안이 아니에요. 제대로만 했으면은. 자, 백태용 씨의 설명을 더 들어봅시다. 인터넷 상대로 한 행위가 경찰에 신고되어 미국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았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 경찰의 수사를 두려워하고 그를 피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정부의 수사 관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한국의 경찰 영사 또는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논란에 휩싸이니 미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시키는가 하면 이제는 뒤늦게 미국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에 협조하겠다니 과연 한국 정부의 주권이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하찮은 것일까?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권의 기본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윤창중의 말하자면 위법사항을 발견을 했으면은 이거는 우리 권한이다. 우리는 면책특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경찰 수사받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라며 경찰 영사 혹은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그 방문단과 주한미국 대사관이 공모를 해서 범죄인을 도피시키는 행위에 참여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미국에 보내주겠다. 이건 주권 포기 행위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응당이 마련인 겁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 사실입니까? 과연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권의 기본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백태웅 교수의 지적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수뇌부들은 이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받아들일 리가 없죠. 까는 소리 하고 있는데 백통이 저 빨갱이 같은 새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주권과 국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격을 지키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최대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점잖게 백태웅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참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의 연타입니다. 왜 윤창중을 미국 수사기관에 보내서 협조하겠다고 나오는지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도피시킨 범죄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윤창중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윤창중이가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빨리 미국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청와대 수뇌부와 방미 방문단 결국은 공모해서 윤창중이라고 하는 범죄 피의자를 도피시킨 이런 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윤창중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박근혜에게 갈지 모르는 사실 이 모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첫 핵심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윤창중을 현지에서 전격 경질해버렸어요. 그거는 그 범죄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윤창중을 최대한 나쁜 놈을 만들자라는 청와대의 전략입니다. 윤창중 전 결코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지만은 언제 어느 때서부터인가 윤창중을 처음에 비호했어요. 그때 보수 분위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윤창중 개새끼 분위기로 가는 것은 결국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니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혀를 차는 일을 중단을 하겠습니까? 쪽팔립니다. 정말. 예. 주권과 국격. 예. 백태웅 교수의 칼럼을 읽어보니까 참 우리 사회 한때 빨갱이로 비난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그럼 도대체 뭐야? 전행했다는 얘기야. 빨갱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틈만 나면은 좌경용공 이제는 친노 종북이라면서요. 종북 친노인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야말로 그 무식함에 대해서는 치를 뜰 따름입니다.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하고 박원순 제압 공작을 하고 반값 등록금 좌파 척결 공작을 해도 지상파가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대해서 지상파가 대대적으로 보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결국은 지상파 방송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던 겁니다. 공범이에요. 다들. 52%라는 수치상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 전부 공모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결과 관건이든 뭐든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만행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상갈 줄을 알아야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관이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밑에 있는 박성춘이라든지 이런 작자들에 비하면 낫습니다. 5.18 오죽하면은 보수신문인 중앙일보가 사설로 전면적으로 조작했습니까? 소개해드립니다. 5.18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규탄한다. 참 사설 제목치고는 엄청나게 강도가 높아요. 규탄한다는 이름의 사설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즈음해 근거 없는 북한 개입설이 유포되고 있다. 신분이 불명확한 몇몇 탈북자의 주장이 걸러지지 않은 채 일부 방송과 인터넷으로 전파된 결과다. 내용인즉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사주와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는 것이다.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침투해 전남 도청을 장악했고 이를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게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 윤색에 윤색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원래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당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자기방어 논리였다. 실제 북한군이 선동했다거나 시위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군부가 가만히 있었겠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진압작전을 주도한 이희성도 나중에 북한군 개입설이 과장됐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가 5.18을 불순분자나 북한의 고정 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으로 왜곡했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북한 개입설을 제기하는 이들은 33년 전 신군부가 시도하던 여론 조작을 대명천지에 되풀이하려는 셈이다. 네. 참, 정말 참 그야말로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종편 그리고 극우 인사들이 우글거린다는 무슨 전 뭐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인데요. 일모라고 하던데, 예. 거기에서 5.18에 대해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느냐 하는 것은 중앙일보의 이 사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렇게 해서 광주 학살을 일으킨 신군부, 민정당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에 의해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자기 방어 논리였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의 지적대로 실제 북한군이 선동했다거나 시위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신군부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예요. 털끝만이라는 그런 콧대까리만한 시도라도 있었다면 부풀리고 키워서 그야말로 북한의 사주였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무수히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형 선고하고 무기징역 선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계엄사령관으로서 진압작전을 주도했던 이성이마저도 나중에 북한군 개입설이 과장됐었다고 시인했겠습니까?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사회 보수의 수준입니다. 수준. 이 그야말로 하찮은 이런 인간들에게
결국은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복장이 터져요. 정말 하찮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들한테. 계속 읽어봅시다. 세월이 흐르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5.18의 진상과 사실관계에 대해선 이미 정리 작업이 이뤄졌다. 당시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폐륜 행위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적 도발 행위이기도 하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괴담은 과거에도 종종 유포돼 국론을 분열시키곤 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의 해괴한 주장이 그랬다. 이번에 불거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도 마찬가지다. 그뿐이 아니다. 요즘 인터넷에선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글들도 돌아다닌다. 심지어 광주의 희생자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비하하는 것도 있다.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동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 같은 악의적인 비방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벗어난다. 자발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재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판이다. 네, 중앙일보의 수준을 알려주는 얘기가 한 구절이 있네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의 해괴한 주장이래요. 과거의 유언비어 괴담을 이걸로 갖다 붙인 것은 역시 중앙일보의 수준은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천안함은 폭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해외 석학들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과연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이것은 지금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요. 다만 그 확률이 낮다 뿐이지. 특히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위의 쇠고기에는 광우병의 유인 인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쇠고기 먹는다고 광우병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특정한 것을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도 이미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해괴한 주장이 아닙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 중앙일보 인식이 그렇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광주민주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런 중앙일보마저 용납하기 어려운,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바로 천박 그 자체죠. 중앙일보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웃나라 우익 정치인들은 치졸하고 어이없는 망언들을 하수구처럼 내뿜고 있다. 우리 내부에도 그에 못지않은 망언을 일삼는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끼리 갈등과 균열을 조장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들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역시 국민 통합과 지역화합을 위해 뚜벅뚜벅 매진할 길밖에 없다. 어쩌고 저쩌고 라고 돼 있는데, 중앙일보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지만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부 극우 보수 사이트들의 그야말로 망동은 보수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자칭 보수라면은 자기 배, 자기 칼을 꽂는 그런 자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화를 해야 될 거예요.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입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한국일보의 오늘자 사설, 누더기 된 김영란법 이럴 거면 왜 만드느냐 하는 건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법무부의 반대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는 경향신문에서 했었는데요. 점점 후퇴를 거듭하여 드디어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 각 언론들은 김영란법을 반드시 원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전부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 때문에 뇌물 받은 공직자들이 다 무죄로 풀려난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 특히 한국일보에 누더기 된 김영란법 이럴 거면 왜 만드냐? 이런 사설들을 읽어보기를 강추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 게 아니라 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